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백수였고 저는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제가 출근한 사이 남편은 배달을 시켜 먹고 게임을 했고 예쁘다는 이유로 게임 아이템에 30만 원을 썼습니다. 책임진다던 말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고 이혼을 말하면 그는 울면서 불쌍한 자기 인생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해서 버틴 게 아니라 불쌍해서 버텼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제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혼 1년차 이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이라고 해요. 올해 29이고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1년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결혼식 올린 지 1년이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왜 안 했냐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남편 이름은 박성민이에요. 31살이고요. 지금은 무직이에요. 1년째요. 저희는 아이가 없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요. 저희 부부는 특이하게도 둘 다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요. 저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독립했고 성민 씨도 가족 문제가 있어서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족을 만들자고 했어요. 둘이서 의지하면서 살자고요. 그게 1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성민 씨를 믿었고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성민 씨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에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조용한 스타일이었지만 성실해 보였어요. 몇 번 만나면서 호감이 생겼어요. 성민 씨는 회사원이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꾸준히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은 200 정도 받았어요. 많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돈도 함부로 안 썼어요. 데이트할 때도 비싼 곳은 안 가고 적당한 곳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좀 아쉬웠어요. 가끔은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싶은데 성민 씨는 항상 가성비를 따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거니까요. 1년쯤 사귀었을 때 성민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족 이야기요. 지연아, 나 사실은 말이야. 응?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 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셔서 빚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어졌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연을 끊었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힘들었겠다. 응. 성민 씨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안쓰러웠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었을 성민 씨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연민이 나중에 저를 잡아먹을 줄은요. 2년쯤 사귀었을 때 성민 씨가 프러포즈 했어요.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 응. 나는 너랑 평생 살고 싶어. 저도요. 그럼 해줄 거야? 응. 행복했어요. 성민 씨랑 가족을 만드는 거요. 둘 다 원래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끼리 새로운 가족을 만들자고 했어요. 의지하면서 살자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스튜디오도 예약하고 드레스도 골랐어요. 그 다음은 신혼집이었어요. 지연아,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전세 구해야지. 얼마 정도? 한 2억? 나 지금 5천만 원 있어. 나도 5천 있어. 그럼 1억이네. 부족한데? 그치. 어떡하지? 내 부모님한테 부탁해 볼게. 정말? 응. 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실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럴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나 결혼하는데 전세 자금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1억. 1억? 그렇게 많이? 응. 전세가 2억인데 우리가 1억밖에 없어.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 줄게. 정말 고마워, 엄마. 근데 수민아, 이거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야 해. 알았어. 부모님께 1억을 빌렸어요. 그렇게 전세 2억짜리 집을 구했어요. 혼수도 제가 준비했어요. 가구, 가전제품, 이불, 그릇 전부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성민 씨는 혼수 준비에 돈을 못 냈어요. 저축한 돈을 전세금으로 다 썼거든요. 괜찮았어요. 결혼하면 우리 돈이니까요.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예식장에서요.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저희 둘 다 가족이 없으니까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성민 씨랑 부부가 됐으니까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2억짜리 전세 아파트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성민 씨랑 저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지연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당연하지. 나 진짜 열심히 살게. 나도. 그날 밤은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일주일 후 성민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나 회사 그만뒀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회사 그만뒀어. 왜? 거기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 왜? 상사랑 안 맞아. 그리고 일도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만두기 전에 나한테 상의는 해야지. 미안해. 갑자기 그만두고 싶어서.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퇴사라니요. 성민아, 그럼 이제 어떡할 건데? 다른 회사 구하면 되지. 언제? 한 달 안에? 정말? 응. 걱정 마. 저는 믿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한 달이 지나도 성민 씨는 취직을 안 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성민 씨는 여전히 백수였어요. 성민아, 취직은? 아직 찾고 있어. 언제쯤 될 것 같아? 곧. 고지 언제야? 이번 달 안에는. 정말? 응.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이번 달 안에는 구하겠지 생각하면서요. 그 한 달 동안 성민 씨는 집에만 있었어요. 저는 출근했고 성민 씨는 집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집안일을 할 줄 알았어요. 백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요. 근데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안 돼 있고 빨래는 쌓여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요. 성민아, 집안일 좀 해줄 수 있어? 미안, 오늘 구직 활동하느라 바빴어. 구직 활동? 응. 이력서 넣고 회사 알아보고. 그래도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미안해. 다음부터 할게. 근데 다음에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도요. 저는 퇴근하고 집안일을 다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까지요.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요. 성민 씨는 뭐 했냐고요? 게임이요. 결혼하고 2달이 지났어요. 성민 씨는 여전히 백수였어요. 성민아, 취직은? 아직이야. 언제쯤? 이번 달에는 꼭.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이번에는 진짜야. 성민 씨는 매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번 달에는 꼭 진짜 정말. 근데 안 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월급은 250이었어요. 거기서 생활비로 200을 썼어요. 전세관리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까지요. 성민 씨가 쓰는 돈도 포함해서요. 그럼 제게 남는 돈은 50이에요. 거기서 제 용돈도 쓰고 저축도 해야 해요. 부족했어요. 성민아,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미안, 나 지금 돈이 없어. 저축한 거라도 쓰자. 그것도 다 썼어. 뭐? 전세금으로. 그럼 이제 어떡해? 내가 취직하면 되지. 언제? 곧. 또 고지예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결혼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성민 씨는 여전히 백수였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게임을 했어요. 제가 출근하면 성민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제가 퇴근해도 여전히 컴퓨터 앞에 있었어요. 성민아, 오늘 뭐 했어? 게임. 하루 종일? 응. 구직 활동은? 나중에 할게. 언제? 내일. 근데 내일도 안 했어요. 모레도요. 성민 씨는 계속 게임만 했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하루에 2~3번씩요. 점심에 치킨, 저녁에 피자, 야식에 떡볶이. 돈이 엄청 나갔어요. 한 달에 배달 음식 비용만 100만 원이 넘었어요. 성민아, 배달 음식 좀 줄이자. 왜? 돈이 너무 많이 나가. 그래도 먹어야지. 집에서 해 먹으면 안 돼. 요리할 줄 모르는데. 배우면 되지. 귀찮아. 저는 화가 났어요. 근데 참았어요. 성민 씨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백수니까요. 결혼하고 넉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이상한 결제가 있었어요. 게임 결제 30만 원. 성민아, 이거 뭐야? 뭐? 게임 결제 30만 원. 아, 그거. 그게 뭐야? 게임 스킨. 스킨? 30만 원짜리. 응. 미쳤어? 왜? 지금 백수잖아. 돈 없잖아. 그래도 스킨은 사야지. 스킨이 뭐가 중요해? 게임할 때 필요해.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30만 원이면 우리 식비야. 알아. 알면서 왜 샀어? 그냥 사고 싶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고 싶어서? 지금 우리 생활비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근데 게임 스킨을 30만 원이나 사요? 성민아, 정신 차려. 뭘? 너 지금 백수야. 돈 벌어야 해. 알아. 알면 왜 이래?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떡해? 취직해. 일해. 돈 벌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알았다고만 하고 안 했어요. 결혼하고 5달이 지났어요.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생활비가 계속 부족했어요. 제 월급 250에서 생활비 200을 쓰면 50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 제 용돈, 저축, 비상금까지 빼면요.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부족해요. 그래서 소액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어요. 다음 달에는 1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또 100만 원. 어느새 대출이 300만 원이 됐어요. 저는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이 대출로 저 대출을 갚고 저 대출로 생활비를 쓰고요. 악순환이었어요. 성민아, 나 대출 받았어. 왜? 생활비가 부족해서.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취직해야 해. 알아. 곧 할게. 고지 언제야? 이번 달.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그저께도 그랬잖아. 이번에는 진짜야.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하고 6달이 지났어요. 저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성민아, 우리 이혼하자. 성민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이혼하자. 왜? 너 6개월째 백수야. 집안일도 안 해. 돈도 안 벌어. 근데 게임은 해. 배달 음식은 시켜 먹어. 나는 이제 못 참겠어. 지연아,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 진짜 곧 취직할게. 그 말 몇 번째야? 이번에는 진짜야. 성민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연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6번 줬어. 한 번만 더. 제발. 성민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성민 씨가 우는 건 처음 봤거든요. 성민아, 울지 마. 나 진짜 힘들어. 취직이 안 돼서 미칠 것 같아. 그럼 아무 일이라도 해야지. 나도 알아. 근데 마음처럼 안 돼. 마음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지. 알아. 나 정말 곧 할게. 한 달만 더 기다려줘. 성민 씨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 눈물에 젖어요. 또요. 알았어. 한 달만 더 기다릴게. 고마워, 지연아. 근데 한 달 후에도 안 했어요. 결혼하고 7달이 지났어요. 성민 씨는 여전히 백수였어요.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났어요. 성민아, 취직했어? 아직. 한 달이라며? 미안해. 조금만 더. 조금이 얼마야? 한 달. 또 한 달이에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알았어. 그리고 한 달을 더 기다렸어요. 근데 또 안 했어요. 결혼하고 8달이 지났어요. 저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성민 씨는 항상 똑같이 말해요. 곧 할게. 한 달만 더. 이번에는 진짜야. 근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울어요. 불쌍한 척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요. 그럼 저는 또 져요. 그 눈물이에요. 이게 패턴이에요.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성민 씨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결혼하고 9달이 지났어요. 생활비 적자가 심각해졌어요. 대출이 500만 원이 넘었어요.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자만 한 달에 2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했어요. 근데 성민 씨는 여전히 게임만 했어요. 성민아,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왜? 돈이 없어. 대출이 500만 원이야.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일할게. 언제? 이번 주. 정말? 응. 근데 이번 주가 지나도 안 했어요. 결혼하고 10달이 지났어요. 저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생리도 불규칙해졌어요. 잠도 잘 못 잤어요. 밤마다 돈 걱정, 생활비 걱정, 미래 걱정 때문에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요. 성민 씨는 여전히 게임만 했어요. 제 고통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어요. 결혼하고 11달이 지났어요. 친구 수진이를 만났어요. 지연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그래? 무슨 일 있어? 모든 걸 얘기했어요. 성민 씨가 1년째 백수인 것, 집안일 안 하는 것, 게임만 하는 것, 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하는 것.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그거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생각 들어. 그럼 왜 안 해? 성민이가 불쌍해서. 불쌍? 지연아, 내가 더 불쌍해. 나? 응. 너 지금 망가지고 있어. 알아. 그럼 이혼해야지. 근데 성민이가 울어. 울면 어때? 그게 내 인생이야, 성민 인생이야? 수진이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결혼 11개월 차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요. 아니, 정확히는 헤어지기로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왜 안 했냐고요? 직감이었어요.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성민 씨가 퇴사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뤘어요. 계속요. 다행이에요. 이제 법적으로 복잡하게 이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헤어지면 돼요. 집도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했어요. 성민 씨 이름은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이제 성민 씨한테 말하기만 하면 돼요. 헤어지자고요. 근데 무서워요. 성민 씨가 또 울 것 같아서요. 또 불쌍한 척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저는 또 질 것 같아서요. 근데 이번에는 안 질 거예요. 제 인생을 지켜야 하니까요. 이제 말해야 해요. 성민 씨한테요. 헤어지자고요. 11개월 동안 같이 산 사람한테요. 사랑했던 사람한테요. 근데 이제는 사랑이 아니에요. 동정이에요. 의무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를 죽이고 있어요. 천천히요. 확실하게요. 이제 끝내야 해요. 그날 밤 성민 씨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성민 씨는 역시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성민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응. 게임 끝나고. 아니, 지금. 왜? 급한 거야? 응. 성민 씨가 마지못해 게임을 껐어요. 뭔데? 우리 헤어지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뭐? 헤어지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11개월 동안 생각한 거야. 왜? 너 1년째 백수야. 알아. 집안일도 안 해. 미안해. 생활비도 안 벌어. 곧 벌게. 고지 언제야? 너 11개월 동안 고지라고만 했어. 이번에는 진짜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민아, 나 더 이상 못 믿겠어. 지연아, 제발. 제발 그만해. 나 진짜 지쳤어. 성민 씨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나 진짜 곧 취직할게. 그 말 몇 번째야? 이번에는 진짜야. 또 진짜야. 정말이야. 성민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민아, 울어도 소용없어. 왜 이래? 나 진짜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 진짜 취직 안 돼서 미칠 것 같아. 그럼 아무 일이라도 해야지. 아무 일? 응. 편의점이든 배달이든 뭐든. 그건 싫어. 왜? 내 수준이 아니야. 수준? 응. 나는 대졸이야. 그런 일은 못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성민아, 지금 백수잖아. 수준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1년째 백수로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는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언제? 곧. 또 고지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성민아, 나 이제 못 기다리겠어. 조금만 더. 조금이 11개월이야. 1년이야.
한 달만 더. 안 돼. 왜? 한 달 더 기다려도 똑같을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민아, 우리 헤어지자. 성민 씨가 더 세게 울었어요. 지연아, 제발. 나 없으면 어떡해? 혼자 살면 되지. 나 혼자 못 살아. 왜? 무서워. 뭐가? 혼자 사는 게. 성민 씨는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 넘어가요. 성민아, 그건 내 문제야. 내 문제. 응. 너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못해. 해야 해. 왜? 나는 더 이상 너를 돌봐줄 수 없으니까. 돌봐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나는 11개월 동안 너를 돌봤어. 생활비도 내고 집안일도 하고 내 뒤치다꺼리도 하고. 나도 열심히 살았어. 뭐? 구직 활동. 구직 활동은 무슨? 게임만 했잖아. 게임만 한 게 아니야. 그럼 뭐 했는데? 이력서도 넣고. 몇 개? 성민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성민아, 몇 개 넣었어? 한 10개. 11개월 동안 10개. 응. 한 달에 한 개도 안 되네. 성민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지연아, 그래도 나 노력했어. 노력? 뭐? 구직 활동. 이력서 10개 넣은 게 노력이야? 그래도 했잖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박해? 빡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성민아, 나는 11개월 동안 혼자 생활비 벌고 집안일하고 너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어. 넌 뭐 했어? 나도 힘들었어. 게임하면서. 게임만 한 게 아니야. 그럼 뭐 했는데? 생각도 하고. 생각? 응. 앞으로 뭘 할지. 11개월 동안 생각만 했어? 아니야. 구직 활동도 했어. 이력서 10개. 그래도 했잖아. 성민 씨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자기가 한 일을 과장했어요. 자기가 힘들었다고만 했어요. 저는 지쳤어요. 지연아, 너 나한테 너무 가혹해. 가혹? 내가? 응.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이해를 안 해줘. 이해? 11개월 동안 이해했어. 아니야. 너는 항상 나한테 취직하라고만 했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압박하면 더 안 돼. 압박이 아니야. 현실이야. 너는 내 마음을 몰라. 알아. 근데 그게 백수로 있을 이유가 되지는 않아. 너무해. 뭐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나를 버리려고 해.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야. 나를 지키려고 나를 버린다고. 응. 성민 씨는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안 속아요. 성민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있어. 뭐? 나를 이해 안 해준 거. 이해는 했어. 11개월 동안. 아니야. 했어. 안 했어. 성민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했어. 11개월 동안 기다렸어. 믿었어.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성민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제발.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일어나. 제발. 일어나라고. 나 없으면 못 살아. 그건 내 문제야. 지연아, 제발.
성민 씨가 계속 빌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근데 마음은 안 흔들렸어요. 성민아, 일어나. 싫어. 너 마음 바꿀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그럼 평생 거기 있어. 지연아, 나간다. 어디? 밖에. 저는 집을 나왔어요. 성민 씨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지연아, 돌아와. 무시했어요. 친구 수진이 집으로 갔어요. 수진아, 나 집 좀 재워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성민이랑 싸웠어. 들어와. 수진이 집에서 모든 걸 얘기했어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너 잘했어. 정말? 응.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나도 알아. 그리고 지연아,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뭐? 성민이는 안 변해. 정말? 응.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성민이 같은 사람은. 왜? 책임감이 없으니까.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성민 씨는 책임감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도 저에 대한 책임도요. 그날 밤 성민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미안해. 무시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나 진짜 잘못했어. 무시했어요. 계속 문자가 왔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나 없으면 못 살아. 돌아와. 전부 무시했어요. 그리고 폰을 껐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지연아,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가서 정리할 거야. 정리? 응. 성민이 짐 싸서 내보낼 거야. 잘 생각했어. 고마워, 수진아. 천천히 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응.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성민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지연아, 돌아왔어? 응.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 진짜 반성했어. 좋아. 근데 우리는 헤어질 거야. 왜? 내가 어제 말했잖아. 나 바뀔게. 안 믿어. 진짜야. 성민아, 너 11개월 동안 같은 말 했어. 이번에는 달라. 안 달라. 달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민아, 짐 싸. 뭐? 짐 싸서 나가. 어디로? 내가 알아서 해. 나갈 데 없어. 그건 내 문제야. 지연아, 제발. 안 돼. 왜?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성민 씨는 결국 짐을 쌌어요. 울면서요. 저는 지켜봤어요.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했어요. 성민아, 다 쌌어? 응. 그럼 가.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뭐? 나 진짜 너 사랑했어. 나도. 그럼 왜 헤어져? 사랑만으로는 안 되니까. 성민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간다. 잘 가. 성민 씨가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한참을요. 성민 씨가 나가고 집이 텅 비었어요. 조용했어요. 게임 소리도 없고 배달 음식 냄새도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11개월 동안 누군가와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외로웠어요. 근데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제 돈으로 제가 살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성민 씨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문자, 전화, 카톡. 전부 무시했어요.
차단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수진아, 나 괜찮아. 정말? 응. 잘했어, 지연아. 고마워. 한 달이 지났어요. 생활이 안정됐어요. 대출도 갚기 시작했어요. 매달 50씩요. 생활비도 줄었어요. 혼자 사니까 100이면 충분했어요. 성민 씨랑 살 때는 200이 들었는데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일도 열심히 했어요. 승진 얘기도 나왔어요. 모든 게 좋아졌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성민이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소식? 취직했대. 순간 놀랐어요. 정말? 응. 편의점 아르바이트. 편의점? 응. 그 소식을 듣고 복잡했어요. 결국 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왜 저랑 있을 때는 안 했을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지연아, 성민이는 내가 있으니까 안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너한테 기대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이제라도 한 거 다행이야. 맞아. 3달이 지났어요. 완전히 정리됐어요. 성민 씨 생각도 거의 안 나요. 가끔 문득 생각날 때가 있긴 해요. 거실에서 게임하던 모습, 배달 음식 먹던 모습. 근데 그뿐이에요. 후회는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일찍 헤어져서요. 만약 혼인신고했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법적으로 복잡했을 거예요. 6달이 지났어요. 대출도 반 정도 갚았어요. 150만 원 남았어요.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월급이 250에서 300으로 올랐어요. 적금도 들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씩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를 배워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요. 제 삶이 돌아왔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성민 씨를 마주쳤어요. 길에서요. 우연히요. 지연아. 성민아. 오랜만이다. 응.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나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성민아, 취직했다며? 응. 편의점에서 일해. 그래, 다행이다. 지연아, 너는? 나도 잘 지내. 승진했다며? 어떻게 알아? 수진이한테 들었어. 그렇구나. 또 침묵이 흘렀어요. 성민아, 행복해? 응. 지금? 글쎄. 그냥 살아가고 있어. 그래. 지연아, 너는 행복해? 응. 다행이다. 성민아, 잘 살아. 너도. 성민 씨가 떠났어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후회 없어요. 정말로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배우자가 백수인 분?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는 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아요. 책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 떠나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요. 저도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 지켰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한 달, 석 달, 1년? 아니면 평생? 사람은 변한다고 믿으세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현실도 필요할까요?
동정심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의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대출도 다 갚았어요. 적금도 2,400만 원 모았어요. 승진도 2번 했어요. 월급은 350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이름은 강민우예요. 32이고 회사원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립적이에요. 성민 씨와는 완전히 달라요. 민우 씨는 자기 돈을 벌고 자기 일을 하고 저를 존중해줘요. 아직 초반이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성민 씨랑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불행했을 거예요. 계속 생활비 부담하고 대출 받고 건강 잃고요. 차라리 헤어져서 다행이에요. 성민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지내고 있겠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요. 행복하게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사랑과 책임은 다릅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책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 떠나야 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세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연의 선택,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